그러니까 6개월 만에 85억 정도를 번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포화!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자, 이거 깨달음의 지혜, 레스터 레븐슨씨 책을 다 봐야겠다 해서 바로 샀어요. 바로 샀고, 또 한 권이 더 있었는데 그 책은 품절돼갖고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주세요. 제가 살게요. 네, 아시겠죠? 네, 세도나 마음혁명이라는 책이 약간 방법론에 많이 치중을 했다면은, 요거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은 이제 레스터 레븐슨 씨의 약간 일대기에 약간 집중한 듯한 느낌?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에세이 같은 느낌. 그리고 성공 수기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정신적인 성공을 얻어냈느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있는 듯한 느낌? 이거 2018년도에 초판이 나왔거든요. 2018년도 10월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이 책은 약간 한 사람의 일대기를 쓴 거니까, 세도나 마음혁명을 봐도 이분의 일대기에 조금은 나와 있잖아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래서 막 내용이 중첩되고 약간 중복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무일푼에서 한번 풍요를 실험해봐야겠다. 이제 이 저자가 깨달음을 얻잖아요. 깨달음을 얻어갖고 이제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경지가 됐잖아요. 뭐든지 삶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봐야겠다. 이게 정말로 지금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정말로 되는지 한번 보여줘야겠다 해서 무일푼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시도를 하죠. 그래갖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6개월 만에 10억을 벌었다고, 무일푼에서 10억 원을 벌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게 1950년대라서 그 당시 10억이면 지금 돈으로 천문학적인 수치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뒷부분에 써있더라고요. 제가 뒷부분에 그때 그 당시에 그 방송을 할 때는 그 뒷부분 아직 다 못 읽었을 때였는데, 제 세도나 마음혁명이라는 책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의 현재 현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85억 원 정도. 그러니까 6개월 만에 85억 정도를 번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아파트를 17채인가? 13채인가? 하여튼 열 몇 채를 6개월 만에 얻었다고 했거든요. 구매를 하셨다고. 되게 신기한 경험담들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써놓은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은 막 진짜 그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커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그 예고편은 체험을 해봤거든요. 직접 이런 읽어서 이해하는 거 말고, 제가 이제 단전호흡 하면서 명상하면서 생각을 가라앉혔을 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예고편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기에 한참 빠져 있었는데, 왜냐면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이 레스터 레븐슨 씨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행복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행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제 남자랑 여자랑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꿈을 이룰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뭐랄까요, 고차원의 훨씬 더 고양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이 찾아오거든요. 여기서 이분이 표현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이따가 나오면은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책이 너무 좋았던 게, 너무 진짜 저한테는 큰 복이었던 게, 레스터 레븐슨 씨의 세도나 마음혁명이 우리가 이제 다뤘던 책이잖아요, 이번 강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계속해서 제가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강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나의 고통을 창조하고 있었구나. 내가 무언가를 찾고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더 잘하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었구나. 사실은 내가 행복에 머문다면은, 내가 여기서 말을 하는, 세도나 마음혁명에서 말을 하는, 레스터 레븐슨 씨가 말을 하는 내가 온전한 전체와의 이 무한한 지성과의 하나가 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은 가장 완벽한 방향으로 흘러갈 텐데, 자꾸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했었구나, 그래갖고 내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진짜 깨달음이 갑자기 번쩍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했던 거는,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마음가짐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떤 걸 다루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비유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놨어요.
근데 뭐 저는 대본을 쓰거나 이러진 않아요. 강연할 때 그러진 않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갖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머릿속에서.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책만 계속 보면서 핵심적인 주제 몇 개만 체크해놓고, 그리고 이제 PPT 만들고 행복에 머물고 사랑에 머물면서 가장 좋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 강연이 너무 이제 놀라웠고 너무 이제 감사했던 게, 점점점 제 마음이 막 설렘으로 채워지고 강연을 너무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항상 강연이 조금 기다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만에 하나 내가 하다가 좀 막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일말의 불안감들이 저도 사람이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일말의 불안감조차 모두 다 사라지고 완전한 행복만 남은 거예요. 행복만 남아갖고 설렘만 남아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설렘을, 이 사랑을, 이 행복을, 내가 지금 이 깨달은 것들을 지금 이 강연에 오는 분들한테 내가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이번에 강연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베풀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자꾸 막 들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강연을 딱 시작을 했고, 역대급으로 PPT를 가장 짧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진짜 맨 처음에 강연 시작할 때는 PPT 아예 없이 그냥 제가 칠판에 쓰면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PPT를 준비를 해서 했는데, 거의 PPT 만들면 한 30장에서 40장 정도 이렇게 분량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0장도 안 했어요. 그냥 화면 몇 개 띄워놓고 그러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와지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영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오히려 준비한 PPT는 역대급으로 가장 적었는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고 막 얘기하면서도 좋아, 이 예시 좋았다, 이 예시에 더해서 이 예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해하기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 샘솟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갖고 이번에 진짜 너무 행복하게 강연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책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와주신 분들이 너무 좋은 마음으로 와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연까지 경험하고 나니까 레스터 레븐슨 씨의 책들에 이제 완전히 반하게 된 거죠. 네, 이 책은 진짜 좋다, 진짜. 그래갖고 나 지금 막 소름 돋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너무 좋은 강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지식 전달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지식 전달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경험담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좋은 강연도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근데 뭔가 100% 영감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불안했거든요. 두려웠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지 않고 갔을 때, 만약에 제가 어떤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진다든지 당황을 한다든지 어버버버 하면은 오신 분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돼 하는 그런 이제 완벽주의, 강박관념이 생겨갖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잠도 못 자면서 며칠 동안. 근데 그걸 내려놨더니 오히려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 내용들과 관련된 저의 경험담들, 제가 직접 체험한 것들, 그러니까 더 좋은 내용들을 뭔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제가 이제 이 생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제가 충분히 소화하고 제가 충분히 체험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더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을 이번에 보면서는 어떤 걸 느꼈냐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건 진짜 이번에는 진짜 한번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 여태까지 나왔던 책들은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책은 진짜 깨달음 자체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 책이에요. 그냥 깨달음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책이죠,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과 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건 깨달음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런 깨달음에 대한 예고편을 맛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도 알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레스터 레븐슨 씨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내가 그 맛봤던 에고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분처럼 조금 깊게 좀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와 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써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신의 현신이에요. 현신. 화신입니다. 화신. 인간으로 화한 신 같아요. 이분이 여기 적어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아픈 사람을 보면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고장난 물건을 보면 고장난 물건을 낫게 바로 고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횡격막이 파열돼 갖고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그때 이 레스터 레븐슨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환자가. 그런데 레스터 레븐슨 씨가 당신은 완전합니다. 그걸 믿습니까? 했는데 이 사람이 네라고 해요. 그래서 레스터 레븐슨 씨가 됐습니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이제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라고. 그리고 돈을 번 거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 사람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뭐 음식을 주문했다가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바뀐 메뉴로 종업원이 가지고 오고, 말하지 않아도. 어디를 막 차를 데려가면은 사람들이 다 비켜주고 자리를 다 막 양보해주고 여기 꼭 대시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레스터 레븐슨 씨가 이제 이 세상은 진짜 믿는 대로 움직인다는 걸 완벽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물잔을 하나 갖다 놓고 이 물잔이 움직일 수 있겠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물잔에 손을 대지 않아도 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 앞에서는 이 물잔이 정말 움직입니다. 그냥 움직여요. 손도 안 대고. 근데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들한테선 이 물잔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자리에 서서. 그런 실험도 하고요. 와, 그리고 이제 흔히 말을 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시? 천리안?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오빠 집에 와서 밥 먹어 오늘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레스터 레븐슨 씨가 미리 나 오늘 밥 먹으러 집에 갈게, 알겠어, 이따 봐 하고 말을 한 거예요. 말하고 나니까 아직 얘가, 내 동생이 나한테 용건을 말하지 않았구나, 이걸 뒤늦게 알았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이 다 보이고. 그래갖고 한 번은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친구가 거실에 3명 있네, 뭐 누구 있네 하고 말했더니 친구가 밖에 거실에 나갔는데 진짜 3명 있어갖고 막 소름 끼친 적도 있고, 막 그런 경험담들이 막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물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이라고 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깨달음 자체만 해도 솔직히 그게 너무 좋긴 한데 깨달음 좀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와닿고 뭔가 깨달음을 향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좀 더 되는 느낌? 네, 요가난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제가 요가난다도 봤는데 요가난다에도 이런 내용이 진짜 많이 나와요. 요가난다에 구루들이 되게 많거든요.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그냥 멀리 있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막 허공에서 물건을 막 꺼내오기도 하고 막 만들어내고, 막 그런 것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나서 저는 이 책을 봐서 그런지 뭔가 거부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부감이 하나도 없었고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다, 나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고 해보고 싶다,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이분의 경지처럼 뭔가 좀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분처럼 변치 않는 행복 속에 머물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갈망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냥 제가 맛봤던 것처럼 그런 이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행복,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에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뭔가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분이 적었던 것. 그리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도 그랬잖아요. 2달 동안 엄청난, 2달이 아니었나? 2년이었나요? 그죠? 엄청난 행복 속에서 머물렀다고. 거기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그 순간에 계속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나도 좀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나랑 같이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예전에도 단전호흡을 했던 게 여러분들 이런 이유 때문에 했던 거예요. 사실은 맨 처음에 단전호흡을 했을 때는 기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기운에 대한 호기심.
제가 이제 무협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무협지를 진짜 좋아했는데, 무협지를 보면은 이제 무림의 고수들이 내공신법을 가지고 막 기공을 쓰고 막 물건에다 기운을 보내갖고 그 물건을 강하게 만들어서 싸우는데 더 유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기운을 막 방출을 해갖고 어떤 뭐 바위를 부순다거나 상대방을 막 공격한다거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약간 이제 어린 남자 아이한테는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떠돌던 도중에 기를 이용해서 뭔가 부수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기라는 게 실제 하고 무협지에 나오는 뭐 소주천이니 대주천이니 하는 것들이 충분히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라는 내용을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보고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갖고 책을 막 섭렵을 해갖고 진짜 정말 많은 책을 봤죠. 단전호흡에 관련된 책을 진짜 한 박스 정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봤어요. 보면서 그때부터 수련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제 기에 대한 호기심이었지만 하다 보니까 기에 대한 호기심보다도 그 궁극적인 행복, 무한한 지성과의 연결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더라고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맛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가라앉히기만 하면 돼요. 그냥 계속해서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모두 다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만 하면 되는데, 단전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목적이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내 몸 안에 좋은 기운들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을 하면서 제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맛보기를 볼 수 있더라고요. 이 무한한 지성과 연결되는 체험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깊은 체험이 되느냐 좀 얕은 체험이 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거기에 흠뻑 빠졌었죠. 흠뻑 빠져갖고 그때는 공부를 한참 할 때도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무조건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했었고, 심지어는 군대 가서도 4시간 이상 막 했었으니까 많이 할 때 막 9시간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단전호흡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잘 될 때 그 흐름을 타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나가면 하기가 쉬운데, 어느 순간에 그 흐름을 딱 끊겼을 때 있잖아요. 흐름이 끊겨갖고 다시 안 하게 됐을 때 그거 다시 이어나가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전호흡은 되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금욕이 되게 중요해요. 금욕. 제가 옛날에 금욕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금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금욕을 하지 못해갖고 단전호흡이 이제 송두리째 흔들린 적이 있죠. 그래갖고 이게 진도가 뒤로 가니까 하기가 싫어져갖고 조금씩 덜 하다가 안 하게 되고 약간 띄엄띄엄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뒤로는 되게 그때만큼, 처음에 할 때만큼의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레스터 레븐슨 씨를 만나고 책으로 만나고 나서 다시 약간 그런 10년도 더 된 저의 그 초심이 약간 돌아오는 듯한 느낌? 뭔가 하루의 대부분을 이 깨달음을 위해서 좀 시간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게 단 하루든 뭐 며칠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진짜 그 깨달음을 위해서 뭔가 시간을 좀 쓰고 싶다. 일단 당장은 단 하루라도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진짜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좀 머물고 싶다. 예전에 그때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해보지 않았던 게 아니니까, 경험해봤던 것들이니까 다시 그런 순간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책이에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 때 책을 안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봤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 경험담이랑 이렇게 믹스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강연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들을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솔직히 똑같은 책을 2번, 3번, 4번 보면은 그거 정리해갖고 말하는 거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자기의 경험에 녹여서 말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네, 연속으로 9시간이요.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9시간을 군대에서 했죠. 군대에서 했고, 집에서도 뭐 6시간, 7시간 한 적은 많고요. 네, 그렇게 했었죠. 앉은 자리에서. 근데 그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되게 행복해서 계속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게 봐봐요.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무한한 지성과 연결이 되면 엄청난 행복에 휩싸이게 됩니다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뭐 2년 동안 머물고 이게 말이 되나? 2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행복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뭐 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물론 2년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단전업을 막 뭐 4시간 이상 6시간 7시간 9시간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순간이 되게 행복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깨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면은 30분만 해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지겨워 죽겠네. 한번 해보세요. 아직 명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30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30분이라도 알람 정해놓고 30분 동안 앉아있어 보세요. 얼마나 지겨운지. 제가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겹잖아요. 근데 이게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적의식. 매 순간을 사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생각을 고요하게 하겠다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고요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정말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경험해보셨죠? 해보신 분들은 정말 많은 잡념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이 잡념을 비우는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무의식과의 싸움, 내 에고와의 싸움. 내 에고가 계속해서 보내는 생각들을 다 쳐내면서 흘려보내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심심할 틈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면은 심심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매 순간 도전이 이어지거든요. 에고의 도전이 이어지고 저는 거기에 맞서서 그걸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그니까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편안한 긴장, 깨어있음.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편안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안해졌다면은 그 순간을 깨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야겠다, 충분히 한 것 같아,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조금 덜 깊게 들어간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들어가셨다면은 그 순간을 깨고 싶지가 않아요. 그 평화를.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계속 그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더 깊어지다 보면은 그런 생각조차도 다 사라지고 엄청난 행복,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어마어마한 행복. 뭔가 이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 행복. 그게 이 레스터 레븐슨씨가 말하는 행복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도 거기까지밖에 못 가봤으니까. 근데 거기서 더 깊어지면 뭐가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행복들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나타나요. 근데 그 행복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한테 어떻게 표현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인간사를 경험하면서 겪었던 어떤 경험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경험이에요. 행복한 경험. 행복하니까 점점점 욕심이 나서 더 오래 앉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욕심이 나요. 본인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니까 더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무 행복하고, 그게 물론 이제 평상시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 이제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이제 명상을 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하루에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명상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하루도 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될 일 있는데 마이클 싱어씨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매일같이 명상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먹고. 그리고 이 레스터 레븐슨씨도 매일같이 명상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떤 책을 봐도 명상을 했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명상을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만, 한 번쯤은 진짜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단 1주일이든 2주일이든 마음을 한번 제대로 먹고, 내가 진짜 그 맛을 볼 때까지만 한번 좀 해봐야겠다. 분명히 처음엔 지루하고 재미없고 다리도 저리고 아플 수도 있어요. 전 아팠어요. 발목도 아팠고 무릎도 아팠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안 아프기도 했고 적응하기도 했고, 그리고 혈액순환 안 되던 것들이 혈액순환이 너무 신기한 게, 막 피가 안 통하는데 몸 안에 있는 단전에 있는 기운이 밑으로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더니 다리 저린 게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래 앉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길게 앉을 수는 없습니다. 수련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은 뭐 3일도 앉고 뭐 일주일도 앉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한 반나절 정도를 앉아봤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그게 되더라고요.
명상을 하다 가끔씩 머리에서 묵직하고 약간 따뜻한 느낌이 퍼져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 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다면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단전호흡을 해도 그게 경험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이제 단전호흡을 이제 횟수로 따지면 한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후기나 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없고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증상을 겪나 하고 궁금해갖고 막 찾아보면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겪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진짜 별의별 걸 다 겪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겪는 획일화된 그런 과정은 아니구나.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하는구나.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대로 했다면은, 그리고 잘 가고 있다면은 잘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드는구나. 네, 그거 하나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한한 지성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한한 지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그 수련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 수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만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잘 가고 있다라는 느낌, 되게 행복하다라는 느낌, 그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슌카님 제가 어제 했는데 이런 경험들이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라고 말을 하실 건데, 그게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아요. 잘하고 있다면. 진짜 약간 뭐랄까, 명상을 처음 접하면은 모호한 무언가를 위해서 애매한 행동을 하는 기분이에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집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해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은 도대체 이게 정말 좋은 거냐, 했을 때 정말 좋은 게 맞냐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사람이 보통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쯤은 이제 무언가에 완전히 몰두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하는 일이 한두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가생활을 하는 중에 거기에 완전히 몰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 그 행복감이 점점 커지는 게 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벼락치기를 할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워서 정말 극한에 몰입을 할 때, 극한에 집중을 할 때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 찰나의 행복, 짜릿함, 그 짜릿함 때문에 벼락치기를 계속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왜냐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단기간에 그 많은 것들을 하려면은 집중을 극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극한의 몰입 상태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몰입을 하면 할수록, 다른 생각을 안 하고 한 가지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해서 저는 단전호흡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약간 감을 잡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비워나갔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공부하는 교재나 문제집에 집중을 했다면은 단전호흡을 할 때는 이제 제 호흡에 집중을 한 거죠. 그게 대상만 바뀐 거죠, 대상만. 그래서 이 책은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깨달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냐,